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언제 인하될 것인지, 주가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언제부터 얼마나? 지난 7월의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어요. 올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은 거의 확실하나 언제부터 인하를 시작할 것이며 몇 번이나 인하를 할지가 큰 이슈입니다. 3월이냐 올해 중순이냐, 대여섯 번이냐, 세 번이냐 등 의견이 분분한데요.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미 중앙은행인 연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볼게요. 우선 시장은 1월 18일 기준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5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꽤 높은 수치인 것은 맞지만 사실 이건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원래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컸어서 지난달은 이 수치가 71%에 달했고 지난주에는 67%로 점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3월 금리 인하 기대가 재조정되고 있는 이유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지표, 물가지표들이 발표되었는데 고용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11일 발표된 12월 CPI의 경우에도 대체로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바로 얼마 전인 17일날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역시 예상치 0.4%를 상회하는 전월비 0.6% 증가를 보여주며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세를 누르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고 고용과 소비 등 경기도 양호하다면 금리를 낮출 근거가 부족하겠죠. 이에 연준 내에서도 시장이 너무 앞서나가고 있고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는 연준 인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의 금리 인하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6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조사 결과 31.4%가 5월, 34.3%가 6월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올 중반 정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참고로 몇 번 인하할 것인지의 횟수 측면에서는 시장은 5에서 6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한 FOMC가 1년에 8번 진행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꽤나 많은 횟수이죠. 반면 연준은 이를 3회 정도로 좀 더 적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알아두면 더 좋은 것은 시장의 금리 전망 측정 방법입니다. 시장이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59% 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연준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는 공식 발표를 통해서 안다고 쳐도 시장의 금리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수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를 통해서 도출된 것인데요. 이 패드워치는 연방기금금리 선물을 활용합니다. 연방기금금리는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준비금을 대출할 때 적용되는 금리인데요. 이 연방기금금리를 얼마 정도로 타겟할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연준이 정하는 기준금리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다 라는 가이드인 것이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상호간 협의 후 적용되기에 시장금리인 실효금리가 따로 형성됩니다. 실효금리는 기준금리 상단과 하단 사이에서 움직이겠죠. 연방기금금리 선물은 이 연방기금 실효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이 연방기금금리가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것이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어 3월물이 94.73이라고 한다면 평균 내재금리는 100에서 이걸 뺀 5.27%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방 실효금리에 대한 전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죠. 주식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보통 금리 인하는 호재로 생각됩니다. 금리 인하는 경기를 부양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하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실제로 이제까지의 흐름을 보면 7월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 금리 인하가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11월, 12월에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기도 했고 반대로 최근 금리 인하 낙관론이 후퇴하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등 금리 인하 기대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실제 금리 인하 전까지는 각종 지표들의 금리 인하 기대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고용지표 되돌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시장 참여자들이 통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변동성은 확실해 보여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 주가가 오르는 걸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금리 인하 소식이 많이 호재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선반영인데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말 주가가 상승세를 탄 바 있죠. 게다가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하는 등의 추가 호재가 부재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고점일까요? 언제까지 영향이 계속될까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눈여겨볼 만한 몇몇 의견들은 존재합니다. 우선 금리 인상 사이클을 기준으로 보는 의견이 있어요. 금리 인하가 정확히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실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점인 7월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불확실한 요인 하나를 줄이는 게 되겠죠. 역사적 수치를 봤을 때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후 12개월간 보통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인 7월 27일에서 현재 5개월이 지났기에 약 7개월 정도가 남은 셈이죠. 과거 수치에 따르면 5개월간 다우존슨, S&P, 나스닥이 각각 7, 4, 4%가 상승했고 이런 역사적 수치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업사이드는 각각 10, 12, 16.1%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노무라의 고토유주로 애널리스트의 전망도 흥미로운데요. 우선 금리 인하 사이클을 선제적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기의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전면적 인하 두 개로 나누어 봅니다. 노무라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따르면 연준은 6월부터 선제적 금리 인하에 나설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주가의 경우에는 선제적 금리 인하를 앞두고 부진하다가 완화 조치 이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선제적이 아닌 전면적 인하라면 주가가 횡보하다가 경기 침체로 금리를 인하한 후에도 주가는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얻어갈 점은 완화 조치 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경기 침체와 연착륙 여부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라는 거겠죠. 관련하여 잠시 짚어가면 좋을 부분은 시장은 경기 침체와 금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에도 조금은 모순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여섯 번의 다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현재 시장의 기대폭은 경기가 침체에 빠졌을 때나 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확실히 시장에서 그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도 미국 경제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모순적 기대입니다. 통화 당국 입장에서의 과감한 정책 전환은 수긍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의 무게를 둔다면 경기 기대를 낮춰야 되고, 경기에 낙관적이라면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춰야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재조정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전면적 인하라면 주가에 마냥 좋지만은 않겠죠. 시기와 관련하여 확실한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올해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고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통화정책 향방에 따른 변동성 하 어느 정도 상승이 있겠지만 고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번에는 경제 기초로 금리를 다시 가져올 예정인데요.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재미있게 경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